봅시다.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우리가 지난 학기까지 해서 조건부 확률을 배웠단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특징이 뭐였었냐면 조건부 확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확률 자체가 어떤 뜻이에요? 전체 사건분에 해당 사건이 일어날 경우 이렇게 하는 거지. 맞아? 근데 조건부 확률은 어떤 조건이 있을 때를 가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쓸 땐 이렇게 써져요. P가 확률이잖아. 어떤 확률이냐면 A 바 B 이렇게 한번 쓴 거야 만약에.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PA는 전체분의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만 올리시면 됐는데 얘는 B라는 배경 상황 속에서 A가 일어날 확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기본으로 전체로 깔아주는 게 누가 돼야 돼? B가 돼야 돼. 상황이 B라는 가정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계산 자체가 P, B를 먼저 깔고 오케이? 그 위에다가 A를 올리면 되는데 전체 A가 아니라 B 속에 있는 A가 필요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A, 교, B 이렇게 써지는 거였었거든요. 예를 들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있어.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럼 B 상황 중에서 A가 일어나는 건 요만큼이잖아. 그러니까 유칭은 필요가 없죠 사실. 맞아요? 요만큼의 확률이 있을 거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었거든요. 그럼 얘가 조건부 확률의 식이었었고 그거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게 굉장히 좀 귀찮았었어요. 왜냐면 문제가 써져 있는 걸 보면 잘 안 와닿거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곱셈 정리랑 조건부 확률 요 얘기 이제 읽어보면 방금 썼던 식을 분모에 있던 거를 갖다가 올린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지금 내가 이거 쓸 때 이렇게 썼잖아. 양쪽에다 P, B를 곱하면 P, B에다가 곱하기 P, A, 바, B에 그게 A교 B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그냥 그거 써놓은 거야. 이게 곱셈 정리래요. 특이할 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문제가 거의 어떻게 나오냐면 연산의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글로 써져 있든 수식으로 써져 있든지 간에 A교 B라는 확률을 구할 건데 걔는 A에다가 B 바 A를 곱하는 걸 수도 있고 B에다가 A 바 B를 곱하는 걸 수도 있겠죠. 뭐 그게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 세 개가 전부 똑같다라는 걸 그냥 알고 있자 이게 되게 중요할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문제 풀 때는 종종 앞으로 넘어와서 개념 같이 보시고 그거를 그냥 적용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는 게 좋아. 곱셈 정리잖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옛날에 그 곱셈 공식 기억나요? 곱셈 공식? 뭐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런 거? 그냥 그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상황 2가 있어요. 그럼 이 2라는 상황은 말이야 A교 2랑 A가 아닌 거의 2를 뭐한 거? 교집합한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 2가 있어. 얘가 2라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2라는 상황 중에서 A인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맞아요? 어떤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A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 영역을 A교 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 남은 부분은 A가 아닌 거에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하나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그거의 교집합과 아닌 거의 교집합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뭐 문제를 풀다 보면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가 교집합으로 표현이 강제적으로 됐잖아. 그럼 우리 이미 위에서 교집합에 대한 얘기를 썼었죠. 그러면 너가 A 교 2였으면 이런 식으로 누구? A랑 2에 대한 교집합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같은 맥락으로 A여에 대한 교집합이 있으면 A여에 대해서 곱셈 정리를 쓸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필요한 것들을 계속 내 마음대로 바꿔오는 행동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에 맞는 조건부 확률도 원래는 이게 기본적인 조건부 확률이지. 근데 여기 생자로 있는 누구를 2자리를 강제로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겠죠. 맞아요? 이 세 개가 다 같은 얘기일 거고요.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할 건 이거예요. 느낌을 이렇게 받아야 돼. 첫 번째로 교집합은 그냥 집합과 이거 조건부 확률을 곱해서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그냥 집합은 교집합들의 합으로 강제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거든요. 문제를 읽다 보면 어떨 땐 너가 그냥 집합이 필요해. 그러면 강제적으로 얘로 바꿔서 각각을 따로 계산해 준다든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면 너가 교집합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전체랑 조건부를 구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다. 이게 곱셈 정리에 대한 얘기일 거고
바로 뒤로 좀 넘어갈게요.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 지금 여기 곱셈 정리 1 이렇게 돼 있죠. 네. 이 문제 한번 보시면요.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씩 연속해서 공을 꺼낸다. 일단 문제 상황은 그렇다네요. 두 번째 꺼낸 게 검은 공이고 첫 번째 꺼낸 게 흰 공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의미 자체가 이렇게 될 것 같아. 첫 번째에 봐봐. 지금 우리가 이미 확정인 건 두 번째가 검은 공이어야만 하죠. 네. 맞아요? 근데 두 번째에 있는 친구는 첫 번째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아요. 왜냐면은 얘가 흰 공을 꺼냈으면 검은 공이 얼마 그런 식으로 네. 검은 공이 바뀐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확률을 사실 지금 이 내용을 지우고 보면 그냥 확률 구하는 문제처럼 받아들여질 거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어때요? 어렵게 좀 까다롭고. 왜요? 너 이거 어떻게 풀래? 머릿속에서? 잠깐만. 그러면은 원래 검은 공 꺼내는 게 6분의 4의 확률인데 처음에 뭘 꺼낸지 모르잖아. 하나 줄었으니까 5분의라고 치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5분의 4거나 5분의 3이겠네? 그럼 그런 확률이 잠깐만. 근데 내가 필요한 건 흰 공이어야 되는데 그럼 흰 공이면서 검은 공을 이런 고민들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쓸 때 일단 이렇게 한번 할게요. 첫 번째 꺼내는 그런 사건을 A라고 부르고 두 번째 꺼내는 사건을 B라고 한번 부릅시다. 그러면 P, A는 그대로 구할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꺼낸 게 흰 공일 확률은 몇 개 중에 몇 개? 6개 중에 2개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있는 게 P, B라고 쓰면 될까요? 검은 공을 꺼내는 확률 이거를 구하시면 될까요?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왜? 얘는 그냥 생으로 검은색 뽑히는 경우가 아니잖아. 일단 뭐를 깔고 기본적으로 첫 번째 흰 공이 나왔다고 치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이 나오는 거지. 어떤 상황 속에서? 첫 번째 흰 공이 나온 상황 속에서. 다른 말로 A 사건 속에서 A가 일어났다고 치고 보는 거니까 B는 B인데 B, 바 A라고 쓰는 게 맞겠네. 맞아요? 두 개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서 흰 공이 나왔을 확률이랑 두 번째에서 안 할 확률 해가지고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흰 공이 나올 확률과 두 번째 안 나올 확률? 해가지고 검은 거 세워가지고 두 개 더하는 거 아니에요? 저 계산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봐봐. 이게 조건부 확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조건부 확률을 아까 말했던 PA분의 PA급 이런 걸 했잖아. 근데 그 내용 자체는 내가 얘를 직접 생각하기 힘들 때거든요. 근데 우리 상황적인 이해가 다 됐죠? 상황적인 이해가 다 됐지? 어떤 상황이라고? 흰 공이 나오고 이거 확정하고 그 다음에 검은 공 꺼내는 거지. 그러면 생각이 되잖아요. 6개 중에 하나 뽑았지? 전체 몇 개? 5개. 그 중에 누구 뽑아야 돼? 검은색 몇 개 남았어? 4개. 그러니까 그냥 5분의 4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험에 있던 조건부 확률이 이게 바로 나오면 안 어렵잖아 원래. 이게 바로 안 나오는 경우를 위해서 PA분의 PA급 B를 써준 거였거든. 근데 지금은 문제가 물어보는 게 첫 번째가 흰 공일 확률이고 두 번째가 검은 공일 확률이어야 되잖아. 얘를 물어본 게 아니고 애초에 얘가 물어본 거는 A이긴 A인데 B도 같이 있어야 되죠. AND 조건으로 깔려있다는 얘기지. 애초에 물어본 게 이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너가 얘를 구하는 것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은 내용이거든요. 오케이? 다시 이게 약간의 오개념들이 그런 데서 오는 거야.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조건부를 구할 때 머리로 지금 생각되니까 구했잖아요. 확률을. 저게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부 확률의 공식 같은 걸 쓰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필요한 거야 애초에. 그럼 얘를 찾고 싶으면 얘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P B바 A를 알고 있으니까 먼저 쓸게요. 그럼 얘 자체가 PA분의 A급 B지? 그럼 PA를 없애줘야 되니까 뒤에다 PA를 뭐 하면 돼요?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계산이 얼마예요? 5분의 4에다가 그치? 6분의 1을 하니까 이거 3분의 1일 거 아니야? 맞아요? 계산하면 얼마? 15분의 4. 정답 2번. 이렇게 문제가 끝날 거예요. 오케이?
자, 같은 공식을 모르면 뭔 공식? 이 식을? 네. 곱셈 정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상황을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 너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곱셈 정리를 모른다기보단 얘가 이건 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이거 하나랑 미안합니다. 요거는 일단 알고 있어야 되겠지? 두 번째로 우리가 아까 했던 게 뭐야? A라는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 강제적으로 A인 상황과 A는 그대로인데 누가 아닌 거? B가 아닌 상황까지 합치는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했죠. 강제로. 맞아요? 요 두 개를 일단 기본으로 깔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요 세 가지 중에서 대상이 사실 요 세 개밖에 없잖아. 요 세 가지 중에서 누가 구하기 쉬워요? 개념이 없다는 거야. 얘를 구하고 싶으면 항상 이게 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얘를 구하고 싶은데 당장 못 구하겠으면 두 개를 찾아오면 되는 거고, 얘를 구하고 싶은데 두 개를 못 찾겠으면 요 두 개를 찾아오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은 요게 찾아지는 상황이었고 요것도 찾아지는 상황이라서 얘를 구해올 수 있었다 뭐 이런 상황일 겁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좀 연습해줘야 되는 게 이런 거겠죠. 문제를 읽고 나서 A 교 B를 구하는 문제다라는 게 생각이 안 들면 어때요? 못 풀겠지 당연히. 자, 연속해서 꺼낼 거고 두 번째 꺼낸 거 B, 첫 번째 꺼낸 거 A. 지금 두 번째를 강제시키고 첫 번째의 확률을 물어봤죠. 그럼 첫 번째는 첫 번째인데 두 번째가 동시에 되어 있는 친구다 보니까 뭐를? 교집합을 물어본 거다. 얘가 이렇게 깔아버리면 이거랑은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지금? 얘는 A를 확정하고 나오는 B잖아. 근데 우리는 B를 확정하고 나오는 A다 보니까 조금 상황이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쌤 이거를 가져다가 그러면 A바 B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거는 성립할 수가 없는 문장이지 지금. B를 가정을 하고 들어오는 조건부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 교집합으로 보겠다라는 거. 4번 한번 봅시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여랑 B는 배반 사건. 이거는 배우고 와야 되는 거네.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이미 배운 거긴 한데요. 자, 요 말 잠깐만. 우리가 독립종속을 배울 텐데 배반은 이미 배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요 문제 그냥 풀고 그 다음에 개념 하고 올게요. 요 3번을 봐야 되겠다. 3, 4번이 같은 내용이에요. 3번을 볼게요. 지금 요 친구가 지금 무슨 사건이래요? 배반 사건이래요. 배반 사건 뭐예요? 혹시 기억나니? 서로 같지 않다.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라는 건 서로소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서로소라는 게 어떤 A가 있어. B가 있어. 겹치는 게 아예 없어요. 그럼 어때? 서로 원소들이 안 겹치지. 저걸 서로소 상태라고 하고요. 저 사건들을 배반 사건이라고 그래. 네가 A라고 했어. 그럼 그 순간 B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뭐 이런 상황을 배반 사건이라고 그래. 그럼 지금은 누가 배반 사건이래? 여집합과 B가 배반 사건이래.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뭐 이렇게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런 전체 집합이 있어요. 여기에 작은 부분 요만큼을 그냥 A의 여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그리고 요 부분은 또 뭐라고 붙이자? B라고 한번 붙일게요. 그럼 지역 번호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굳이 따지면 A라는 지역은요 2번, 3번을 전부 다 포괄하는 얘기지. A의 여가 1이니까. 그럼 B라는 친구는 2만 되어 있는 거 맞죠? 지금 문제 상황 자체가 배반 사건이라고 써져 있었더니 누구 속에? A 속에 누가 있다? B가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요 해석은 해주셔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A의 영역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저기 A 교 B 여의 영역이 6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합과 얘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결국에 1번 지역에 뭐라 해야 될까? 양이 절반이나 있는 거지? 그럼 남은 친구 누구?
P 2, 3번 지역이라 쓸까요 그냥? 잠깐만. 일단 쓸게. A라는 친구를 2, 3번 지역에 대한 넓이로 받으면 2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럼 동시에 우리가 P 1번 지역의 넓이가 2분의 1대 여기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죠. 맞아요? 네. 여기 두 개가 지금 똑같은 얘기가 남아있을 거야. 그 상태에서 얘가 얘기해주는 게 무슨 지역이에요? 2, 3번과 B가 아닌 거잖아. B가 아닌 건 누구예요? 1, 3번이지. 2, 3번과 1, 3번의 교집합이 몇 번 지역이에요? 네? A가요. 2, 3번이고 그치, B가 그치 1, 3이니까 교집합은 3번. 얘가 하는 말은 P 3번 지역이 얼마? 6분의 1이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럼 이제 각각의 지역을 다 알아요. P 1번은 2분의 1이고요. P 얼마? 3번이 얼마래요? 6분의 1이래요. 그럼 P 2번이 얼마겠어요? 이거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되잖아. 아 그래요? 이제 전체 넓이니까 전체 경우 그치? 그럼 얘가 6분의 3, 6분의 1 두 개, 6분의 4, 너 6분의 그치? 2, 3분의 1 이렇게 써지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상태에서 P, B의 값을 물어봤네요. 네. 그럼 P, B는 무슨 말이에요? 2번 지역 좀 찾아주세요. 3분의 3분의 1 정답 몇 번? 2번 뭐 이 정도로 얘기가 끝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쉬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좀 왔다 갔다 할 거냐면 네. 집합도 활용해야 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 아까 했던 요 식들도 활용해야 될 수가 있어. 왜 그러냐? 얘랑 첫 번째 문제랑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요? 차이점이 이거야. 얘는 수식으로 문제를 준 거 맞아요? 위에 건 뭘 줬어요? 글로 줬지. 네. 여기서 중요한 능력은 식을 보고 문장을 보고 식을 찾아오는 게 당연히 중요할 거고 네. 밑에 거 중요한 건 수식을 연산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근데 그때 이런 연산을 해도 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지역번호 그리시는 게 차라리 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배반사건을 좀 이해를 했었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독립종속 그 다음에 독립시행 확률까지는 해줘야 될 텐데 독립종속 좀 할게요. 두 번째 개념을 봅시다. 자, 일단은 개념상 이래요. 독립이라는 게 있고 종속이라는 게 있대요. 의미는 벌써 알고 계시죠? 네. 독립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종속은 귀속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영향을 받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 B바 A라는 거랑 B가 똑같다 혹은 A바 B라는 거랑 A가 똑같다 그러면 독립이야 이렇게 부르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A라는 가정을 끼든 안 끼든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지. 그냥 확률과 조건을 낀 확률이 똑같다는 건 그 조건이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A랑 똑같다는 거예요? B랑 A랑 똑같다는 게 아니라 A의 영향을 B가 아예 안 받는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어제 헤어졌어. 오케이? 그래서 내가 오늘 살을 뺄 확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가 1이라 치면 돼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왜냐면 A분의 B잖아요 그러면 B가 그럼 A가 1이면 B는 영향을 안 받잖아요. 아니죠. 여기 있는 B바 A는 PA분의 A 곱 B잖아.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가 돼요. 얘를 가져다가 뭔가 수식이나 벤다이어그램상으로 표현된다고 받으시면 조금 힘들고 너가 오늘 아이스크림을 먹었기 때문에 살찔 확률 이거는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너 오늘 아이스크림 먹었기 때문에 박세종이 눈물을 흘릴 확률 이런 건 아예 연관이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저 조건은 관련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조금 헷갈리는 게 방금 전에 했던 배반 사건은 벤다이어그램상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모를 뜻이었잖아. 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이러면 독립, 그게 아니면 종속. 오케이? 그 상황일 거고요. 그거를 판정하라고 하지 뭔가 계산하라는 경우들은 크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을 판정하는 법은 아셔야 될 거 아니야. 요거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독립일 경우를 아시면 되고 독립이 아니라면 저게 틀렸다라고만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를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 A를 내려요. 그럼 PA분의 A 교 B잖아? 그럼 그거 자체가 A가 바닥에 깔렸다 보니까 A, B바 A 이렇게 되지. B바 A랑 B가 똑같단 말이 돼버리니까
얘가 아까 썼던 그거 식을 그대로 쓴 거겠지? 맞아요? 오케이? 얘가 독립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 그럼 독립일 때 나오는 성질이 지금 여기 몇 가지? 네 가지, 여기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보면 당연하거든? 근데 문제 풀 때 떠올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얘도 아까처럼 계산할 때 종종 필요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맞고요. 종속보다는 독립을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B바이라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얘가 독립이 확정이 됐다 칩시다. 그럼 독립이 확정이기 때문에 B바이랑 B가 같은 건 너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너의 필요에 의해서 B바이를 B바 A여로 바꿔도 문제가 없겠죠. 맞아요? 어차피 A를 끼든 말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해지냐면 옆에 식을 한번 써볼게. 문제를 풀다가 뭐 이럴 수 있잖아. 얘가 지금 첫 번째가 PA분의 PA 교 B 뭐 이런 거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무슨 말이야? 바닥에 누구 간다는 거야? PA 여분의 PA 여 교 B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게 그냥 B다 뭐 이렇게 써지는 거야? 얘가 이렇게? 그럼 이게 굉장히 이제 웃겨지는 게 아까 전에 우리가 곱셈 정리를 배우면서 이걸 알았을 거거든요. 너가 갖고 있는 B라는 건 너의 필요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B를 먼저 쓸게요. B 교 A를 쓰고 B 교 A에 열을 쓸 수 있었죠. 아까 방금 전에 이거 배운 거잖아. 얘가 저게 이렇게랑 이렇게가 똑같아. 독립이라고 하는 순간 이게 똑같대. 그럼 분자가 어때요? 이런 뉘앙스가 나오죠. 맞아요? 순서대로 이 뉘앙스가 나와주지. 그러면 B라는 친구도 이 자체였잖아. 맞아? 여기에서 시작되는 계산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가정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는 건 되게 좋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식들이 얘랑 결합이 되는 순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때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는 걸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다. 그럼 밑에 있는 내용도 어때요? 두 번째도 똑같은 얘기니까 생략할게요. 그럼 세 번째로 뭐 해도 돼요?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 그렇지? 앞에 있는 건 다 똑같은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그렇구나 하실 수 있을 거고 항상 이 내용을 기억해줘야 되겠다. 당연한 건데 이것도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야. A, B가 독립이야. 그러니까 그 사건을 어떻게든 연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걔네들의 여집합에 대한 친구들도 전부 뭐 하겠어? 독립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다음 종속이라면 이게 안 돼요? 당연한 말일 거고요. 확률이 직접 주어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우리가 이거 알고 있었잖아. 얘랑 이거 두 개를 굉장히 많이 써먹겠대요. 이미 나온 거 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으로 써져 있는 거 풀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거지. 써져 있는 걸 읽고 독립인지 종속인지 계산을 해서 만들어내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의미를 바로 아시면 좀 편할 텐데 우리가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이라 나눠서 부르거든요. 복원 추출은 하고 다시 집어넣으면 원상복구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게 복원 추출이죠. 추출이 뭐야? 뽑는 건데 복원시키고 뽑겠다 라는 거랑 방금 것처럼 어떤 거? 비복원 추출 이런 건 종속 이렇게 정리를 좀 돼 있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 20개 공 중에 몇 개가? 4개가 하얀색이고 당첨이에요. 그럼 내가 딱 당첨을 뽑았어. 그럼 다음에 네가 뽑을 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당첨공이 줄었으니까. 그럼 내가 뽑은 사건과 너가 뽑은 사건에 연관이 있어 없어? 있겠죠. 그게 종속. 내가 만약에 뽑고 나 당첨이다 다시 넣고 너가 뽑으면 내가 뽑힌 걸 안 뽑힌 거랑 아예 상관이 없는 독립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졸리다 네가 조니까. 난 얘네들의 관계를 보자 하면은 서로 배반이다 하면 서로 종속이다 뭐 이렇게 써져 있고 서로 독립이다 하면 배반이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가 독립이래. 그럼 이걸 배반이랑 굉장히 많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독립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따로인가봐, 배반인가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립이라고 하면 배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배반이라고 했어요. 이 배반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너가 선택이 되는 순간 B가 될 수 없어져 버리지. 오히려 배반이라는 걸 알려줘 버리면 종속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이제 자주 쓰이는 내용은 아닌데 제일 하시면 안 되는 건 독립을 보고 배반이라고 생각하시는 걸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죄악이다. 넘어가서 이제 남은 계산 반대로 생각해도 돼요. 종속으로 배반이라고 그건 아니야. 명제 역은 참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 6번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6번 문제 굉장히 이제 뭐 글씨가 많이 써져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경찰과 도둑을 하시나 봐요. 경찰과 도둑이 있고 경찰 6개 도둑 3개가 있어. 갑이 한 장을 뽑고 남은 거 뽑고 이런 식으로 뭐 한대요? 비복원으로 뽑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종속되어 있는 상황일 거고요. 그럼 이렇게 뽑을 수 있겠네요. 갑이 먼저 뽑고 을이 그 다음에 뽑으니까 갑이 뽑는 걸 A 사건, 을이 뽑는 걸 B 사건이라고 합시다. 먼저 일어나는 얘기. 그렇게 참여이 제일 편해요, 보통. 자, 그러면 갑이 뽑는 거, 을이 뽑는 거. 정확히는 갑이 뽑는 행동 자체를 하지 말고 갑이 뽑았을 때 뭐가 나오는 거? 경찰 나오는 걸 A, 을이 뽑았을 때 뭐가 나오는 거? 경찰 나오는 걸 B 이렇게 보는 거야. 요 상황 속에 있는 확률을 꺼내와야 되죠. 케이스를 한번 나눠봅시다. 코가 갑자기 이렇게 막히지? 저한테 감기 옮으신 거예요? 아니야, 비염이야. 자, 첫 번째로요. 갑이 경찰을 뽑아.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을이 경찰을 뽑았다고 쳐봅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금 둘 다 경찰 뽑는 게 목표였잖아요, 죄. 그러니까 경찰 뽑는 사건을 A, B라고 부른 거지. 그러면 갑이 경찰 뽑고 을이 경찰 뽑았다는 건 이 전체 확률을 구하려면 첫 번째로 갑이 뭐 해야 돼? 경찰을 뽑아야 돼. 그 확률을 어떻게 구해요? P, A라고 부르겠지 너가? 맞아요? 갑이 뽑는 거 P, A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이 뽑는 건 어떤 상황이에요? A 교 B일까? 나였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 요 상황 자체가 경찰 보면 이거지. 얘는 앞에 상황을 가정하고 들어오죠. 무슨 확률?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옆에다 뭐라고 쓰시면 돼요? P, B는 B인데 무슨 B? A가 있다고 하고 나서 시작한 B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두 확률이 뭐가 돼야 돼요?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그럼 얘네들을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해보시면 얘가 결국엔 뭐야? P, A분의 A교 B고 결론이 P, A, 교 B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문제가 물어보는 게 얘예요 지금. 그럼 이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요 봐봐 얘를 찾아야 되는데 요거랑 요거를 구하는 게 편할지 이거를 구하는 게 편할지 고민을 해봅시다. 갑이 경찰 뽑는 케이스 생각을 해보자. 전체 카드가 몇 개예요? 9개. 그 중에 경찰이 몇 개? 6개.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일어날 확률을 9분의 6 곱하기 두 번째 친구를 구해봅시다. 두 번째 친구도 머리로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 원래 9개였는데 몇 개 뽑혔어? 하나 뽑혔어. 남은 거 몇 개야? 8개죠. 8개 중에 그렇지? 경찰도 하나 뽑혀서 남았으니까 몇 개? 5개 남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몇 개 중에? 8개 중에 몇 개? 5개. 그럼 얘네들이 벌써 계산이 되죠 이제. 이거 약분할 거 약분해서 4에다가 3하고 약분할 거 약분해서 3, 1 이렇게 합시다. 계산하면 12분의 얼마? 5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에 얘를 직접 구하는 게 말이 굳이 안 되고요. 요게
지금 내가 찾고 있는 첫 번째 케이스의 뭐다? 확률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끝내시면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지금 이 문제가 말한 이 상황이 말하는 건 그거 똑같아 보이지 뭔가. 얘가 말하는 건 이랬을 때 이러는 거 이거잖아. 얘는 그 순서를 뭘로 써요? 반대로 써놨지. 그거 확률 굉장히 달라집니다. 나중에 생명과학 지금 하시면 나올 텐데 낳고 봤어? 자, 생명과학 할 때 네. 가계도 같은 문제 풀 때 가리고 가계도 분석하는 거 있잖아. 왔는데. 유전 어치 이런 거 할 때 문제 풀면 그런 거 있거든요. 애가 태어나서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일 확률과 아, 장애로 태어났는데 걔가 여자일 확률은 다르거든요. 그쵸? 그 얘기야 그 얘기. 다시 두 번째 거 보시면 두 번째는 이번에 그럼 어떤 케이스로 세주셔야 돼요? 우리 일단 뒤에 있는 을이 반드시 누굴 뽑기로 했어요? 경찰을 뽑는 게 지금 기본 사건이잖아, 그치? 네. 경찰을 뽑고 앞에 갑이 누구를 뽑는 케이스도 세보자. 도둑을 뽑는 케이스도 세보자. 오케이? 왜냐면 지금 얘가 누구를 을이 경찰이 꺼내진 게 이미 확정이었으니까, 그치? 맞아요? 네. 계산을 해봅시다. 갑이 도둑을 꺼내겠다라는 얘기는 P, A가 아닌 거 이렇게 들어오죠. 네. 경찰을 뽑는 건 똑같겠죠. P, B를 뽑는데 거기가 A가 아닌 거 이렇게 들어오겠네. 그 두 녀석을 곱하는 식으로 갈 거고요. 그거에 대한 계산 밑에 쓸게요. 이번엔 전체 9장 중에 도둑 뽑았으니까 3가지 케이스로 뽑았겠죠. 두 번째로 이제 전체 8개 중에 경찰 카드는 아직 6개 남아있었겠지? 얘네들을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약분하면 3 남고 2 남고 약분 사라지죠. 약분 여기 얼마?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20개야.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가 굳이 따지면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이에요? 전체 상황이에요. 내가 원하는 전체 이거 왜? 여기 계산해보면 이게 P, A, 여, 교, B잖아요. 네. 맞아요? 문제에서 물어본 문장 요 문장 이 문장이 원하는 내용 자체가 누구예요? 어떤 걸 바닥에 깔고? P 누가 먼저 이거? 어떤 확률 물었어요? 갑이 경찰을 꺼낼 확률, 갑이 꺼내는 확률 뭐라 불러? A 이렇게 부르지? 근데 어떤 걸 깔고? B를 깔고 있을 때 이럴 경우 이렇게 물어봤잖아. 맞아? 네. 문제 물어본 게 저거야? 그럼 얘를 계산하려면 분모에 얼마를 깔고 P? B를 깔고 분자에 얼마 깔아 P? A, 교, B를 깔아야 되지. 너 A, 교, B 알아 몰라? 알죠? 너 P, B 알아? P, B 알아? 모르잖아. 근데 얘네 둘을 합치면 뭐예요? 1. 왜 또 1이야? 전체랑. 얘네 둘을 합치면 그게 P, B라고 해 이놈아. 그래요? 아까 여기 썼잖아 우리. 어떤 거? A, 교, 이해하죠?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얘가 12분의 3이죠. 12분의 8 나오겠지. 네. 그럼 4분 하면 얼마예요?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나오죠? 네. 결론적으로 요 식 자체가 얼마? 3분의 2분의 네. A 급 B가 얼마? 12분의 네. 5죠. 그러면 약분할 거 약분하시고 약분할 거 약분하시고 4 남고 2개 곱하면 8분의 5 그게 정답이고요. 8분의 5를 합쳐낼래요. 정답 얼마? 13 끝 이런 문제예요. 이거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를 이해하면서 따라와야 되거든. 문제 다시 언급을 쭉 해볼게. 요것만 이해하셔도 일단 시험 점수의 전체 내용 중에 30점을 확보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문제가 물어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사실 뭐 이거 먼저 쓰셨어도 되긴 하는데 A과 B를 물어본 거다. 오케이? 얘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을 할 건데 우리는 얘를 뭐 여기까지 바꿔놓든 안 놓든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A교 B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럼 A교 B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쓰죠? A교 B가 필요하니까 그게 이거야.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본 거야. 요게 나오려면요 갑이 경찰, 을이 경찰. 그치?
다시 이번에는 B도 찾아야 되는데 B를 직접 찾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B를 찾기 위해 이게 아닌 케이스를 또 한 번 다시 간 겁니다. 그 두 개를 모아면 더하면 결론적으로 3분의 2라서 집어넣었을 때 답이 나오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네, 갑 경찰 A 보기만 돼요? 그거는 물어본 내용이 아니라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물어본 내용 자체가 갑이 경찰이라고 적혀 있었을 확률은 일단 기본적으로 의리 경찰을 깔고 의리 경찰을 까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갑이 경찰일까 도둑일까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갑이 경찰일까 도둑일까 이게 궁금한 거고. 미친 사람 아니야? 혹시 병 있어요? 졸린 거야? 의리 경찰을 기본으로 뭐 하자? 깔자. 넘어갑시다. 자, 8번 문제 봅시다. 겁나 많이 잤는데. 그러니까 미친 사람 같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동전 한 개를 3번 던져서 A, B, C라고 할 거고 첫 번째 앞면, 두 번째 앞면, 세 번째 앞면이 2번 이상 연이어 나오는 사건이 이렇게 있죠. 서로 독립인 사건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일단은 이 독립정토 판정이요.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으면 상관은 없어요. 네. 예를 들어 봅시다. 일단 답은 뭐가 될까? 답이요? 답은 사실 1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생각을 해봐. 첫 번째가 앞면이든 뒷면이든. 잠시만요. 혼자 읽어볼게요. 해봐. 읽어봐. 동전 한 개를 3번 던질 때 막판에 이씨와 나랑 같이 정리. 첫 번째 던진 동전이 앞면이 사건. 두 번째 던진 동전이 앞면이 사건. 앞면이 두 번째 동전 다음은 사건. 그래서 서로 독립인 사건. 서로 독립이라는 건 각 사건들이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당연히 A야. A, B밖에 안 되겠죠? C는 A, B의 경우에 따라서 바뀔 거니까 정답 1번입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해요. 근데 이 새끼 지금 풀이 봐봐. 풀이 보면 얘가 뭐 하고 있어? 쓰고 있지 뭔가를. 이거 왜 이렇게 해주는 거냐면 어쨌든 난이도가 높아지면 직관을 안 받아들여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수식을 통해 뭐 해줘야 된다? 판정을 해줘야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네. 8, 9번 됐고요. 10번 봅시다. 네. 10번 내용은요. 일단은 뭐 이렇게 기본적인 걸 깔아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A, B가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A, B가 독립이면 얘네들이 똑같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거 맞아요? 본인 방금 배우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독립의 의미가 뭐였다고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 B는 영향을 못 미친대. 네. 그럼 B가 아닐 때를 가정하든 B일 때를 가정하든 상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두 개가 뭐 해야 돼? 똑같아야 돼. 이 내용은 정확히 그 앞에 그대로 써져 있어요. 네. 오케이? 다시 이번에는 너네들이 똑같다라면 얘네들이 서로 배반 사건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 친구 두 번째로 하는 말은 배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요런 그림을 하나 그렸어. 얘를 내가 뭐라 부를 거냐면 A라고 부를게요. 네. 그럼 얘가 1번이고 여기 2번일 거 아니야. 네. 그럼 A라는 친구가 1번, A가 아니라는 친구가 2번이지. 네. 근데 A가 아니라는 친구를 B라고 불렀대요. 네. 그럼 B가 아닌 건 얘겠죠. 네. 맞아요? 이런 상태야. 그 상태에서 A랑 B는 서로 A여랑 B여는 배반 사건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니은도 올바른 얘기입니다. 볼 수 있을 거고요. 3번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런 조건부 확률이 있는데 그게 1이다? 그러면 이렇다 이렇게 썼네요. 그럼 얘가 말하는 확률을 이해를 좀 해봅시다. 얘가 하는 말은요. 굳이 따지자면 B여 분의 얼마? P A 교 B여 그게 얼마다? 1이다 이 말이죠. 네.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이제 A 사건이 있을 거고 여기 무슨 사건이 있고 저게 B 안에 A가 든 거예요? 저기 B 여집합 속에 누가 들어있는 거야? A. A가 들어있는 거겠죠. 네. 맞아요? 잠깐 반대로 말했네. 이거는 근데 사실 집합 문제라서
그럼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너 이거 그냥 알려줄게. 외워라 지금. 이건 틀렸어요. 이거 틀린 말은 맞는데요. 깜치지 마시고요. 잘 봐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작년에 사실 했거든요. 네. A교 B라는 게 예를 들어 PA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있어. 이게 사실 얘가 P가 아니라 이제 집합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야. 다시 예를 들어서 A 합 B라고 돼 있는데 그게 PA다. 요 말들을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이제 결론이 이런 거거든요. 겹치고 있는 거잖아. 겹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겹치는 건 원래 있던 영역보다 겹친 영역이 크긴 작겠니? 작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더 커지지 못하죠. 최소 작거나 같거나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겹쳐져서 작아질 수도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누구랑 똑같다? A랑 똑같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얘가 작은 놈이 A다로 받아들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큰 게 B야. 같다로 볼 수 없어요.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A가 점점 커져서 정확히 똑같아지면 어때요? 이것도 가능은 하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B 속에 누가 들어있다? A가 들어있다.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이거 우리가 뭐라 하냐면 B 속에 누가 들어있다? A가 들어있다. 부분 집합이면 A가 똑같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이런 의미예요. 작아질 수도 있는 게 A야. 똑같은 얘기로 얘는 뭐가 되겠어요? 합치면 커질 수 있는 이런 얘기잖아. 큰 게 A야. 큰 게 A야. 같은 맥락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넘기면 똑같은 얘기니까 작아진 게 B의 여집합이야. 그렇죠? B의 여집합이 작은 거야. 이 말 자체가 이거 안 그릴게요.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 말 자체가 B의 여집합 속에 누가 있다? A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그림을 딱 그렸을 때 이렇게 있는 B의 여집합이야. 그럼 이 속에 누가 있다? A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전체가 1, 2, 3번 지역일 거 아니야. 그러면 A라는 친구는 1번이고요. B라는 친구는 3번이겠죠. 틀린 말이지 이거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요 정도 될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확률 하실 때 당연히 집합을 좀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독립사건의 계산 요거 이제 굉장히 힘들어 했었거든요. 연습 좀 하시면 괜찮아요. 저희 언제 끝나요? 4시 끝나지? 4시 좀 전에. 4시 좀 전에? 응. 키워. 왜? 갑자기 힘들어 막 또 힘겨워? 아니요. 쌤 혹시 마우스 없으세요? 마우스 있어. 빌려줄 마우스 없으세요? 근데 이 충전을 좀 해야 될 거거든? 얘가 꽂는 거는 나한테 지금 없어갖고 블루투스로 연결하셔야 돼요. 일단은 노트북 써야 되는데 마우스를 들고 왔어요. 충전을 좀 해놓고 있읍시다. 네. 이거 안 나오는 건가? 아직 좀 됐는데. 이거 충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망가졌나 보다. 그런가 보다. 일단 냅두고요. 네. 자, 이 친구가 지금 독립이라고 알려주고 각각의 확률들이 6분의 1인 것까지 알려줬네요. 네. 그럼 문제가 얘가 필요하잖아. 네. 얘를 찾으려면 벌써부터 어때요? 어지럽죠. 잘 모르나 감이 안 와 처음에. 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P A교 B라는 거 조건부 확률 같은 거 이용하면 저기 0일 수 있어요? 확률이 0일 수는 있죠 당연히. 0은 아니에요. 자, 얘를 계산해야지 했어. 그럼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조건부 확률을 활용해보면 이 친구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나? A를 만약에 쓴다면 뒤에 누구 쓰면 돼? A, 이거 B, 그려서 바, 그런가요? A. 그래서 안 푸는 게 나아요. 왜요? 헷갈려서요. 독립을 처리하기가 조금 헷갈려서. 왜냐면은 그냥 네가 그려볼래 그냥? 그리면 A, B지. 네. 1, 2, 3, 4지. 네. 얘가 하는 말은 3, 4번 지역의 넓이죠. 네. 얘가 하는 말은 몇 번 지역? 2, 3번 지역 넓이지. 네. 너가 이걸 알았어? 네. 그래서 저거 두 개를 갖고 여기 몇 번 지역이야? 2번 지역이죠. 그거 찾을 수 있어요?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헷갈리죠. 그래서 저걸 찾으려면 결국 공식이 필요는 해요. 얘가 이렇게? 네.
자, 이제 이렇게 하나 썼어요. 네.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 얘를 아는 순간 PA를 알 수는 있잖아. 네. A 얼마 6분의 5겠죠? 네. 맞아요? 네. 이 친구가 6분의 5겠죠? 네. 곱하기 P, B바 A지. 네. 너 이걸 찾을 수 있어? A. 이거 찾겠다고 혹시 이질을 하실 거예요? 이거 하실 거예요? 의미 없는 짓이지 이거. 문제가 물어본 게 얘라서 쟤를 찾고 싶어서 갖고 온 건데 다시 생각해서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우린 얘 자체를 뭐 해야 돼? 찾아와야 돼. 쓸 수 있는 조건은 너가 독립이라는 사실. 독립이라면 이 A가 영향을 미쳤다 못 미쳤다? 안 미쳐. 못 미쳤다. 그러면 결론은 얘가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B라고 써도? 네. 그러면 다 알았네.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네. 답은 얼마? 36분의 5. 끝. 이런 문제야. 쉬운데. 그러면 어려울 건 없는데 하다 보면 참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오케이? 그럼 그거를 조금 활용해서 14번 이렇게 만들었어. A랑 B 각각 비올 확률이 0.6, 0.3이야. 적어도 한 지역의 비가 올 확률은, 그럼 뭐 이제 적어도의 얘기니까 6건으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겠죠. 맞아요? 이게 뭐예요? 아니 일단은 그냥 전체에서 뭐 해당 경우 빼자 이런 거긴 한데, 생각을 해봐. A에 B가 온다고 해서 B가 B가 온다는 게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요. 안 미쳐요. 각각은 무슨 확률이야? 독립이야, 독립. 일단 이 친구가 독립인 건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요, A가 B가 오는 거, B가 B가 오는 거, 그럼 여기 있는 영역이 두 개가 동시에 오는 거고, 여기 전체를 우리가 원하고 있는 거죠. 이곳에 들어와야 최소 한 곳에서 B가 왔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물어보는 요 내용 자체가 P, A, 합, B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우리가 이미 뭘 알고 있냐, 이건 이제 지금 내용이 아니라 집합에서 배운 건데, 합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으면 그거는 각각을 뭐하고 더하고 거기서 겹친 부분을 몇 번 센 거니까 2번 센 거니까 한 번 빼줘야 되죠. 근데 지금 각각에 대한 넓이는 알고 있지. 네. 그럼 내가 누구만 교집합만 구하면 되죠. 그럼 다시 여기서 궁금한 게 P, A 교 B를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 거고요. 네. 맞아요? 이 A 교 B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얘도 PA에다가, 그렇지? P, B바 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가 뭐였으니까 독립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너를 오 잘하네. 얘를 B로 바꿀 수 있어. PA 곱하기 PB로 볼 수 있겠다. 네. 계산을 먼저 해볼까요? 얘가 0.6과 0.3이죠. 두 개를 곱하면 얼마야? 0.18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0.6, 여기 있는 친구가 0.3, 여기서 빼기 0.18 이렇게 하는 걸 거 아니야? 네. 계산하시면 이게 0.72가 돼서 정답은 4번. 오. 뭐 이 정도예요. 나쁘지 않아. 아까 그게 진짜 어려운 경찰과도. 여기까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30초? 30초는 되지. 됐어요. 이제 독립시행 확률 좀 봅시다. 여기 뭐 굉장히 간단하면서 조금 이제 문제별로 구분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난 항상 이게 있어. 유형을 구분하는 게 사실은 이제 이해가 되면 다 그게 있는데 아닐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암기들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이전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었던 게 독립과 종속이었지.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각각의 사건들이 영향을 미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시행을 반복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반복을 했을 때 영향을 그게 계속 안 미치면 독립시행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학교 시험을 보시는 건 독립시행이 아니에요 사실.
왜요? 네가 지난 시험을 망쳤어. 그럼 거기서 따라오는 막 그런 각종 불안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네가 지난 시험을 잘 봤어. 뭐 이런 영향들이 계속 받겠죠. 멘탈적인 거는. 근데 그냥 카지노에 가서 슬롯머신을 돌린다 치자. 띵 이렇게 돌려요. 거기서 나오는 행동들을 네가 여러 번 돌려도 어때요? 전부 상관이 없죠. 왜요? 네 감정이 영향을 안 주잖아. 그 결과에 대해서. 네가 간절히 바라는 딸 수 있어요? 확률은 다르잖아요. 확률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기계적 조작이 없다고 치고. 아, 오케이? 그래서 결과가 다른 시행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하겠다. 중요한 건 반복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라고 돼 있는데 R번째의 확률을 갖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정확히 따지면 우리 고1 때 파스칼 삼각형에 대한 얘기 같은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과도 굉장히 연관이 좀 있거든요. 내용이 이래요. 되게 쉬워. 칠판에 잠깐 쓸게.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 너가 킬러야. 오케이? 킬을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럼 킬을 하지 못할 확률이 얼마야? 3분의 2겠죠? 10번의 암살 시도 끝에 4명을 죽이고 싶었대요. 오케이? 뭐예요? 어? 뭐거든? 이거? 네. 이거는 초등학생이 이거 준 말고 이거? 네. 이거는 최시아가 준 스티커야. 무슨 스티커예요? 저에게 넘겨주세요. 왜요? 안 되죠. 이거 물물 교환만 받습니다. 펜 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어? 저 과자 팔려면 과자에서 뽑은 거래. 저 주세요. 싫어. 절대가. 저 주세요. 자, 네. 어쨌든 일단 내용이 이래요. 그럼 네가 10번의 시도를 해서 몇 번? 4번 킬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한 거야. 네. 그러면 10번 중에 4번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걔를 성공할 확률은 3분의 1인데 그 3분의 1을 몇 번 했단 거야? 네. 4번 했단 거죠. 다시 3분의 1을 몇 번 했다는 거야? 6번 했다는 얘기겠죠. 요 얘기야 그냥. 의미가 이래. 근데 이렇게 되면 쌤 앞에 요거 왜 붙여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요것도 설명을 이렇게 해볼게. a 플러스 b를 가져다 제곱을 하면 개수가 어떻게 나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지. 각각의 개수들을 고민을 해보자. a가 2번 나온 거랑 똑같죠. 얘가 몇 번 뽑을 건데? 2번을 뽑을 건데 a 아니면 b를 뽑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2번 중에 a를 몇 번 뽑는 거? 2번 뽑는 게 첫 번째죠. 근데 a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지. 맞아? b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지. 네. 계산하면 전부 1이거든요. 네. 이게 a 제곱이 나올 확률이야. 근데 확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개수가 필요했잖아 이 상황에선. 그러면 2에 2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시 요게 나오는 건 2개 중에 몇 번 뽑을 거야? a를 한 번 뽑을 거야. a를 못 뽑으면 뭐야? 어차피 b잖아. 요렇게 멈추는 거야. 그 다음 b를 뽑을 확률이 2 중에 몇 개? 안 뽑는 거. a를 안 뽑는다 치면 되겠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바꿔서 쓸게. 첫 번째는 b를 뽑았다 안 뽑았다? 안 뽑았다. b를 안 뽑았다. 아, B. 그러면 2C 0. 두 번째는 b를 하나 뽑았다. 세 번째는 2C 2. 계산하면 1, 2, 1이죠. 맞아요? 다시 a 플러스 b의 몇 제곱? 세제곱은 계산을 하면 a 세제곱 플러스 3a 2개 b 3a b 2개 b 세제곱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럼 요 내용을 파악을 해보면 몇 번 뽑을 거야 내가? 3번 뽑을 거야. 그 중에 b를 하나도 안 뽑겠다. 3개 중에 몇 개? 0개 뽑겠다. 얘는 3개 중에 몇 개? 한 개. 하나 뽑겠다. 얘는 3개 중에 몇 개? 2개 뽑겠다. 얘 3개 중에 몇 개? 3개. 3개 뽑겠다.
오케이? 작년에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을 배운 게 요거거든요. 요거 결국에 이 식들을요 계산을 하잖아. 근데 내 제곱 해본 적 있어? 외운 적은 없죠? 외웠었는데. 외웠어요? 요거 치고 숫자 좀 써볼게. 1, 2, 1이지. 얘 숫자 쓰면 뭐야? 1, 3, 3, 1이죠. 파스칼 삼각형의 특징이 두 개를 더하면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4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결론은 4C 0, 4C 1, 4C 2, 4C 3, 4C 4 이렇게 되잖아. 네. 그리고 각각의 개수들이 나오니까 A가 4개 된가 4개에 A가 3개, B가 1개 된가 요거 계산하면 이제 6이거든요. 6, A 2개, B 2개 된가 4, A, B 3개 된가 아니면 B 몇 개? 4개 뭐 이렇게 써지겠단 거야. 그리고 이거 실제로 계산한 게 이제 1, 4, 6, 4 뭐 이렇게 써질 거거든요. 여기 쓰는 요 개수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뭐가 됐다? 포함이 됐다. 내가 필요한 확률이니까 뒤에 확률까지 붙여줘야 된다. 뭐 이 정도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게 시행 횟수가 달라지면 경우를 나눠야 되고요. 독립 시행 확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할 수 있다. 그 확률을 구하시고요. 배반일 경우에는 역셈 정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문제들의 특징은 보통은 이런 식이야. 사건을 두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이렇게 나누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앞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제 코가 너무 막힌다. 추워요. 나도 추워요. 우리 일단 16번을 안 풀었었구나. 16번 하나 풀고 18번 넘어갈게요. 추워서 뭐라고? 추워서 졸려. 그거는 죽음인데. 코가 제발 너무 막힌다. 창문 닫아야겠다 진짜로. 자, 세 사건 A, B, C에 대해서 A랑 B는 뭐고? 네? A, B, C에 대해서 A, B는 배반이고 A, C는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일단은 생각을 좀 해봅시다. PB가 필요해요. 나와 있는 것들을 알아야 뭘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리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독립은 그게 표현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면 틀려요? 아니 그러니까 그려서 어느 정도 상황 파악하는 건 가능한데 그 다음 문제 풀이가 어차피 안 돼요. 그래요? 나 해줘? 아니요, 나중에 혼자 해볼게요. 혼자 해봐. 혼자 해보고 슬퍼하세요. 고막히네. 저 자습해야 돼요? 아니 바로 보낼 거야. 자, 이렇게 좀 갑시다. 배반이라는 뜻은요 결국에 두 녀석의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지. 예를 가져다 P A 교 B가 뭐다?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렇지. 어차피 겹치는 영역이 없는데. 왜요? 배반인데. 배반이면 겹치는 게 있어요? 교집합이 있어요? 배반.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게 독립이거든요. 배반이 서로수구나. 네. 여기까지 오케이? 네. 독립은 어차피 파악 안 되는 게 잠깐 냅둡시다. 그러면 조건이 하나, 둘, 뭐 셋,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얘까지는 몇 개? 네. 넷 이렇게 나와 있지. 네. 맞아요? 여기서 상황 이해를 위해 그림을 그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치만 이제 그걸로 문제 다 풀릴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네. 여기 있는 게 누구? A. 진짜 아예 안 풀려요? 아니 보세요. 그냥 절 보세요. 이 사람 자꾸 막 그거 하네. 이렇게 할게. 네. 지역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갈게요. 네. 네, 이 상태에서 지금 P, A교 B는 결국에 몇 번 지역? 2번, 7번 지역이죠. 네. 2번, 7번이 0이에요. 네.
P A 합 B라는 건 몇 번? 1번, 2번, 3번, 4번, 6번, 7번이거든요. 네. 그거 4분의 3이에요. 네. A 교 C라는 건 뭐예요? 6번, 7번이죠. 네. 그게 얼마다? 4분의 1이다. P C는 뭐예요? 4, 5, 6, 7이 얼마다? 2분의 1이죠. 이거 갖고 문제가 물어보는 게 누구예요? P 2, 3, 4, 그 다음 7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풀리면 무슨 느낌이냐면 번호를 써서 하는 장점 자체가 이해가 편해지고 좀 직관적으로 와닿는 건데 그럼 얘가 필요하다. 이 7번이 0이니까 결국에 누구만 있으면 되겠다? 3, 4번만 있으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들어요? 네. 맞아요? 네. 3, 4번만 있으면 되겠는데 3, 4를 찾기 위해 요 세 가지를 뭐 해야지? 돌려서 계산해야지? 뭐 이렇게 네가 생각을 한 거야. 1, 2를 못 구하나? 뭐 1, 2를 어떻게 해? 또 구해야 돼. 막 만약 헷갈리잖아. 어. 여기서 표현이 안 되는 게 누구였다고? 독립이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C에 대한 누구? 요 두 가지 조건들이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렇지? 네. 여기서 일단 이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아. PC라는 친구는 말이야. 강제적으로 뭐로 바꿀 수 있어요? A교 C랑 그 다음 누구? A여교 C로 바꿀 수 있죠. 얘가 얼마였고 2분의 1이었고 이게 얼마였어? 4분의 1이었단 말이야. 그럼 뒤에 있는 이 친구 얼마겠어요? 당연히 4분의 1이겠죠. 요거 2분의 1이잖아. 요거 4분의 1이잖아. 네. 요거 이렇게 해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P 구한 게 A, 여, 교, C가 4분의 1인 걸 알았죠. 그럼 여기도 또 쓸 수 있겠네요. 굳이 쓰자면 P가 아닌 지역과 C의 교집합이니까 결국에는 A가 아니고 4, 5번 지역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네. 4, 5번 지역이 뭐다? 4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요 세 개는 지금 뭐 한 몸인 상태일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찾으려면 1, 2를 제거해야 되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6, 7을 제거해야 되지. 그래야 3, 4만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2번 지역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지역들이 이렇게 맞아요? 2번, 7번이 의미가 없는 지역이야 이런 게. 고범순이 레전드. 제가요. 안녕 범수야. 근데 지금은 저는 확정 수업하고 참 문 여셔볼래요?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저희 지금 확정 수업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이제 성인은 너네 안 했던 게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혹시 영상을 보셨어요? 다 보진 않았어요. 일단 보실래요? 저거 아무것도 없는데 정확히 외우신 거예요? 문제 풀어왔어요. 문제 풀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왔어요. 모의고사. 모의고사.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업, 책. 선생님한테 그거는 있어? 조금 푸세요 일단. 내가 끝나고 잠깐 더 봐드리긴 할게요. 쌤이 불렀어요? 원래는 제가 목요일에 안 왔잖아. 아 그래요? 목요일에 수업 빠졌거든. 고범수호가. 아. 그래갖고 자기가 영상 보고 토요일에 오겠다고 했는데 토요일에 미용실 간다고 강아지 미용실 간다고 오늘 온다고 하고 아까 12시쯤에 몇 시까지냐 했나 뭐 4시까지냐 했냐 해서 4시에 가는다 했거든. 안 오시길래 이 사람 또 안 오나 보다 했는데 지금 와서 40분 남았는데.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눈에 안 보이잖아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뭐 하시는 게 차라리 편하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독립에 대한 조건들을요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활용하는 게. 그러면 여기 있는 게 A로 넘어가기 위해 이렇게 한번 써보자. P A 교 C라는 이 친구를 조건부 확률 같은 걸 통해서 PA 곱하기 P 원래는 C 바 A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너가 독립이니까 얘가 뭐가 돼요? P A 곱하기 P C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P A는 모르죠. 네. P C는 알지? 알잖아. 저 얘 알아 몰라? 얘도 알죠. 알죠. 그럼 얘가 얼마야? 4분의 1이야. 네. 얘 얼마? 2분의 1이야. 2분의 계산하면은 PA 얼마예요? 8분의 이 새끼 봐라. 2분의 1이죠. 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4분의 1이니까 아, 네. PA가 2분의 1이어야 뭐가 나와요? 1, 2, 6, 7이 나와주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요 내용들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딱히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여기서 결국에 1과 6을 제거해야 3, 4가 나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찾으려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표현이 안 되는 독립의 성질들을 계속 써줘야 될 거고 수식적인 풀이가 얘네들 항상 더 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P 뭐다? 1, 6이 결국엔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 말이잖아. 네. 4분의 2니까 요거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게 4분의 1이겠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면 너의 넓이가 얼마야? 4분의 1이야. 이게 정답이겠네요. 오, 수신데. 오케이? 그러니까 이해하죠. 근데 이렇게 있어서 이해가 편한 것도 있고 네. 엉덩이 날 때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적당히 왔다 갔다 할 수? 원래 식이 이렇게까지 많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문제 풀 때 필요한 거는 사실 요 내용은 전부 있으나 마나한 얘기긴 하죠. 이해가 편하긴 하고 여기서 네가 이걸 찾아오긴 했지만 활용이 되는 포인트는 없었잖아. 알만 거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사실상 그렇죠. 그렇지? 자, 18번 봅시다. 이런 거야. 5문제 중에서 3문제를 맞추면 되는데 평균 정답률이 3분의 2인 학생이야. 오케이? 한 문제당 3분의 2의 확률 계속 맞춘대요. 부럽다. 이 새끼 다 맞춰봤자 몇 점 안 될 텐데. 기본적으로 66점이 평균인 거잖아, 얘는 항상. 66점이 어디예요? 뭘 부럽기는. 66점이 어디예요? 자, 3문제 이상 맞히면 좋겠어요. 그 합격할 확률을 구해달라 했지. 그럼 이거는 나누자. 첫 번째로 몇 문제 맞추는가? 3문제 맞추는가? 네. 몇 문제? 4문제 맞추는가? 네 문제? 합격하고 싶다며. 아, 다시 몇 개? 5문제. 5문제 맞출 수 있을 거다. 오케이? 그럼 3문제 맞추는 확률은 어떻게 돼요? 5문제 중에 3번 맞출 거예요. 그치? 네. 맞추는 확률이 얼마? 3분의 3개. 그치? 맞추는 3분의 2가 몇 개? 3개. 그럼 못 맞추는 확률은 3분의 1인데 그게 몇 개? 2개. 2개 있을 거야. 4문제 맞추는 건 5문제 중에 4개 맞출 건데 네. 3분의 2가 몇 개? 4개. 3분의 1이 하나 있을 거야. 5개 맞추는 건 전부 맞추겠다는 거고 3분의 2가 몇 개? 5개. 3분의 1이 몇 개? 0개. 0개 있을 거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이 친구들을 계산을 좀 할 거고요. 계산을 해보면 분모는 3의 5제곱이죠. 네. 그 다음 분자는 생각을 해봐. 5C3이라는 건 5C2랑 똑같고요. 5, 4, 1, 2를 까니까 결론이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짓이 10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네. 이 친구도 다시 계산하자. 얘도 3이 5개는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쟤는 5 곱하기 16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얘도 그냥 5 곱하기 8로 써야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친구는 3의 5제곱에 얘는 2의 5제곱. 다른 말로 얼마? 32 이렇게까지 쓸 수 있겠죠. 네. 각각의 확률을 더할 거 아니야. 네. 그럼 분모가 얼마고? 3의 5제곱이고 네. 이거 80이고요. 얘도 80이거든요. 네. 얘가 32잖아. 160에다 30이면 192가 나오겠죠. 맞아요? 네. 거기다 분모가 3의 5제곱이면 얼마냐? 243이죠. 네. 이게 정답입니다. 오케이? 인수분해서요? 이건 약분이 돼요. 어떻게? 맞아요. 제가 학동 수행평가를 봤거든요. 어. 인수분해를 다른 시간 안에 못해서 그냥 다 틀렸어요. 아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돼. 얘가 나눠주면 뭘로 나눠줘야 돼? 3. 3으로 나눠줘야 돼. 그럼 확인돼요?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숫자 각 자릿수를 다 더하면 얼마야? 5. 각 자릿수 이거 하면 10에다가 2 더하는 게 12잖아. 네. 그럼 12는 3의 배수지. 네. 그럼 3으로 나눠져요? 아. 81분의 3으로 나누면 6, 3, 18에다가
4 이렇게 나오죠. 네, 막 숫자가 12,000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 정도는 계산 안 시켜. 왜냐면 3의 6제곱만 돼도 729잖아. 그럼 3의 7제곱 되는 순간부터 좀 많이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보통 그런 막 3의 12제곱은 그냥 전개 안 시키는 식으로 객관식으로 이렇게 나와. 그걸 설명하면 시키더라고요. 슬프다. 여기 바로 뒤에 있네요. 그쵸? 아하, 이런 게 독립시행 확률이구나. 그럼 21번 봅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지고 그 이외의 동전이 나오면 4번 던지기로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이 얼마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맞아요? 네. 지금 조금 이제 이 생각을 해봅시다. 주사위를 던지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게 주사위를 던져서 2번 던질지 4번 던질지에 따라서 2번 나올 확률은 천차만별일 거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를 먼저 나눠봅시다. 결론적으로 6의 약수가 뜨는 거야. 6의 약수가 한번 나와버렸어. 그러면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몇 번 던지기? 2번을 던지겠죠. 다시 제가 집중을 못했어요. 6의 약수가 나와야지 2번을 던진대. 아, 네. 6의 약수 나와서 2번을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던져져서 앞면이 나와야 되잖아. 던지고 곱하기 뭐까지 써야 돼?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자. 뭐 이렇게 첫 번째 되어 있다 칠게요. 그럼 첫 번째로 6의 약수는 몇 개 있어요? 1, 2, 3, 6 몇 개? 4개. 그러니까 전체 몇 개 중에? 6개 중에 4개를 성립을 시켰던 얘기지 이미. 네. 그리고 나서 곱하기 뒤에 있는 행동을 하면 되죠. 맞아요? 여기서 독립시행은 뒤에 있는 동전 던지기예요. 반복하는 건 동전 던지는 걸 반복하는 거니까. 36. 뭐가 36이야? 원던지. 왜 또 36이야? 주사위를 동전 던진다니까 지금. 문제도 제대로 안 읽고 싶기. 동전 뭐? 주사위.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면 동전을 던진다고요. 시행을 몇 번 해서? 2번 시행해서 2번 나올 거고요. 그거에 대한 뭐가? 확률이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네. 그게 몇 번? 2번 있고 2분의 1이 뒷면 나올 거는 그건 0번 있겠다는 거지? 네. 지금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 아니겠어? 네. 다시 두 번째 케이스 어떤 케이스겠어요? 6의 약수가 어떤 경우? 안 나오고 그럼 몇 번 던져야 돼요? 4번 던지기로 했지. 네. 그 중에 앞면 몇 개? 2개가 나오는 게 내 목표잖아. 지금 문제를 혹시 이해 못한 거야?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자, 그럼 6의 약수가 안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6의 약수가 아닙니다. 6분의 2 먼저 써지고 곱하기 몇 번 중에? 4번 던져서 그 중에 2번 앞면이 나와야 돼. 2분의 1에 2번 남은 거 2분의 1에 2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네. 각각의 확률들을 계산할 수 있지. 걔네들을 뭐 하면 돼요 이제? 더하면 되겠죠? 계산은? 더하고의 곱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동시성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죠. 동시면 곱하는 거예요. 동시가 곱하기. 근데 그 동시라는 게 시간상의 동시가 아닙니다. 알아요. 다행입니다. 21번 봤고요. 똑같은 얘기니까 오늘 할 게 끝났는데 이러면? 나이스. 오늘 여기까지